제가 고시원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이 인식이 진입 장벽이 돼서 네. 희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고시원을 이렇게 봤더니 기본이 수익률이 30%에서 시작해서 너무 신세계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고시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하나만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원을 안 하시는 분은 있지만 고시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만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고 있어요. 다 어느 정도 능력자들이죠.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은 이 사람마다 내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여리여리하고 너무나 여성스러운데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힘은 일반인의 한 100배, 한 100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 주택 신축 개발에 대해서 한 것들은 이전에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오늘은 우리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앵두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고시원 창업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창업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저 10월 말에 10월. 이제 잔금하고 11월부터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이 고시원을 갑자기 하게 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세요? 어떻게 네. 고시원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하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부터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이제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제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만 했고 또 어떤 기술이 딱히 없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템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카페를 해볼까? 아니면 뭐 지금 막 되게 많이 생겨나는 스터디 카페를 해볼까? 막 네. 이랬는데 사실 커피는 안 마셔도 그만이고 스터디 카페도 사실 공부를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안정적인 아이템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시원은 어쨌든 주거에 기반한 서비스를 그렇죠. 제공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필수제죠. 꼭 네, 사람이 이제 필수제. 의식주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필수제라는 해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이제 가장 크게 느낌이 왔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제가 처음에 고시원은 딱 X 치고 시작했어요. 그래요? 엑스레이 해놨어요? 네, 왜냐면 이제 고시원 하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막 고시원에 뭐 화재 나고 네. 막 이런 것만 부정적인 일이 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고시원은 최소한 난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고시원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이 인식이 진입 장벽이 돼서 네. 이 아이템이 희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딱 바꿨어요.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 나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 그쵸. 먼저 말하고 나서 이제 네.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네.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셨어요? 권리금 4천만 원이랑요. 네. 이제 보증금은 6천만 원. 보증 6천만 원. 네. 그럼 1억이네요. 1억.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안 좋은 걸 사서 좋게 네. 만드는 걸 좋아해서 네.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할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라서 네. 리모델링비로 1,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1,200 정도.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기타 예비비 및 뭐 여러 가지 해서 2천만 원 토탈 2천만 들어가서 원. 그럼 한 총 1억 한 3천 좀 넘게 들어가? 아니 1억 2천. 1억 2천. 네. 네. 자, 1억 2천이 들어갔답니다. 권리금, 보증금, 기타 이제 약간의 수선 유지비, 리모델링 하는데 1억 2천 들어가서 얼마 정도 좀 월세가 나오고 있나요?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순수익이 네. 300만 원. 3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실이 있나요? 공실이 지금 20% 정도 20%. 있습니다.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 당연히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실이 어느 정도 메꿔지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한 400만 원까지는 충분하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이제 뭐 방값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하면 이제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만 네.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400까지만 목표를 잡고 있어요. 네. 현실적인 목표가 4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직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약간 손도 보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럼 이제 1억 2천 들어서 300만 원이면 수익률이 30%고 400만 원이면 40%예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웬만한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가들이 4%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거에 거의 10배 이상 되는 거니까 물론 내 노동력은 좀 들어가요. 네. 그래도 꽤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루에 신경 쓰는 시간 가서 네. 관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고 제가 지금 또 6살, 2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매출이 자유롭지가 그쵸.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좀 비대면으로 시스템화하려고 계획을 그래요? 잡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네. 가서 진짜 일 보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네. 네, 정도 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이제 고시원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종일 고시원에 매여 있는 분들도 정말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앵두님도 어떻게 하면 이제 본인의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애들도 지금 어리죠. 갓난아기잖아요. 남편도 있고 그래서 가정주부고 애 둘이 있고 본인 하시는 일도 이것저것 많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막 강의도 하고 얼마나 바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어진 시간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소비해서 이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미리 찾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지고 3,400만 원을 이제 벌 수가 있다는 거죠. 30%에서 40%. 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데 일단 희망적인 얘기를 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요. 네. 세상에 뭐 이렇게 편하게 돈 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고시원 창업, 또 고시원 사업의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장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장점은 이제 일단 제가 부동산 투자자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기회비용을.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구축 리모델링을 했을 때 처음에 수익률이 월세를 받았을 때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한 2.5% 정도인 2.5%. 거를 네. 매입을 했었어요. 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좀 이제 그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렸더니 수익률이 한 5% 정도 5%. 되더라고요. 2배가 늘었네요. 네. 근데 이제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찾다가 신축을 해보니까 네. 이제 한 7%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부동산 투자는 임대를 받는 이제 부동산 투자 현금 흐름형 투자는 네. 거의 5%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5% 정도만 돼도 현재는 훌륭하다고 볼 수 그쵸. 있고요. 네. 거기에 내 힘이나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내 힘이 좀 더 들어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네. 이렇게 이제 뭐 2.2%에서 7%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시원을 이렇게 봤더니 기본이 수익률이 30%에서 시작해서 너무 신세계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이렇게 사업까지 접목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뭐 10%대가 아닌 30%부터 투자율이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일단 수익률이 가장 큰 장점이네요. 네, 높다는 거. 근데 이제 30% 정도가 기본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수익을 뭐 공시를 채우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뭐 공시를 채우거나 반값을 올리거나 해서 한 50%까지 올릴 네. 여지가 있고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4천, 5천 이렇게 무권리인 걸 사서 그거를 이제 가치를 끌어올려서 권리금을 받고 매도하는 것까지 네. 생각하면 100%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앵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시장에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서울에서 찾아보시면 뭐 3% 많아야 4%예요. 네. 근데 아까 리모델링 통해서 2.5%짜리를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은 뭐죠? 리모델링. 네. 그런 이제 가치 투자를 해서 5%로 만드셨고 또 그 다음에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신축을 통해서 7%를 만드셨고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게 없을까 알아봤더니 이건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시원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익률인 것 같아요. 또 장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장점이 저에게는 더 커요. 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나가서 비대면으로 네. 무인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카페를 창업하셨는데 네. 플라워샵이에요. 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에서 반에서는 커피 팔고 반은 이제 식물 파는 그런 네. 플라워샵이라고 하나? 네. 플라워 카페? 뭐 이런 거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 이제 오픈해서 제가 이제 놀러를 갔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사가 아직 잘 안 되신대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매여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 그걸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는 얻을 수 있겠지만 네. 시간적 자유는 못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 이제 장사도 안 되면서 매여 있기까지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아유.
이 고시원 사업이 저는 지금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만 시간이 좀 걸렸고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2호점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고시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하나만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원을 안 하시는 분은 있지만 고시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만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여유로운 건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참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하고 30-40%의 수익률을 내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앵두님도 그렇고 좋은 점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안 좋은 점도 사실 많이 있어요. 네. 자, 그걸 좀 리얼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임신한 상태로 임신하셨을 때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시네. 임신 30 거의 만삭일 때 이제 고시원을 오픈하게 돼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에는 만삭인 상태로 가서 막 계속 청소하고 막 어이구. 리모델링 하려고 매일같이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30%의 수익률이 이제 괜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 초반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그렇죠. 각오해야 네. 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네. 왜냐면 방 개수가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상대해야 할 네. 응대해야 할 고객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제 맘 같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 맘 같으면 다행이고 제 맘 같지 않은 고객님들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각오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사실 제가 서비스직에 10년 이제 종사를 했고 워낙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원래부터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저에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힘들게 생각하는 단점은 이제 잔손이 많이 간다는 잔손. 거예요. 네. 잔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해서 제가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사사로운 정말 제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일 있잖아요. 네. 뭐 전구 하나가 고장났다거나 네. 아니면 뭐 화장실에 변기가 뭐 막혔다거나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중에 네.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잔손은 가지만 긴박한 거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 그쵸, 그런 것도 거를 있죠. 제가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네. 고민하시게 되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치명적인데요. 이제 트러블 메이커들. 아,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못 참겠는 거는 이제 네, 그분이 그래서 저의 소란- 다른 분들까지 피해를 주시는 분들은 그랬구나.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저도 그분도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셋 다 윈윈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있었나요?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어요. 네. 이렇게 어린 여성분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나요? 그런 경우 생기면 뭐 해결한 적이 있나요? 뭐 한번 지금 해결을 해오고 있는데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시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제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아주 좋으셨어요. 네. 좋으셔서 참 좋으신 분이다 했는데 그 층에 다 좋으신 분만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 한 이틀 전부터 누가 뭘 자꾸 이렇게 벽에 던지는 것 같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층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사실 확인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소리가 들리셨냐 했더니 다 들렸는데 딱 어떤 한 특정 방에서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했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고요했던 곳에서 생겼나? 그러게. 그럼 달라진 점은 뭔가? 생각해봤더니 이틀 전에 이제 한 분이 새로 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소리가 난다는데 들으셨냐? 네. 그랬더니 본인도 들린대요. 그리고 본인도 너무 불편하시대요. 그럼 도대체 이 소리는 누가 낸 거냐? 그래서 근데 다 아니래요. 네. 근데 다 자기는 불편하대요. 근데 다 이제 다른 분들이 한 곳을 다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저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새로 오신 분이 또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해서 이제 제가 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문 앞에서 계속 이제 듣고 있었어요. 이분이 소리를 내시나 안 내시나. 근데 이제 제 귀에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했더니 되게 천사 같은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천사 같은 분이셔서 그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 여기서 소리가 났다 내가 들었다 네. 이랬더니 갑자기 돌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어이구. 거예요. 무서웠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신 분들을 저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화를 냈죠. 그래서 지금 소리가 났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이렇게 막 둘이 이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그분이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안 되겠다고 나가주시라고 지금 당장 했더니 이제 그분이 짐을 싸서 나가셨죠. 그래요. 어휴. 자, 이렇게 고시원이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짜잔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 한 번만 생겨도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매물로 다시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건 때문에. 그래서 절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는 이런 장점은 뭐 많지만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꼭 사전에 이해를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